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차량 바로 KGM의 토레스 하이브리드입니다. 일부에서는 내연기관 모델과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 그리고 최상위 트림에도 전동 트렁크나 어라운드 뷰가 옵션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실내 디자인만큼은 페이스리프트 수준으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진짜 본 모습, 파워트레인 성능과 MVH,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제 연비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KGM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은 1.5리터 직렬 4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듀얼 전기모터, 엔진 출력 150마력, 22.5kgm/m, 전기모터 출력 170마력, 30.6kgm/m, 미션 하이브리드 변속기, 전륜 서스펜션 맥퍼슨 스트럿, 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구동 전륜 구동, 타이어 넥센 타이어 로디안 GTX, 브레이크 앞 2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1645kg, 주행에 관한 수치는 최대 한계 속도 185km, 복합 연비 리터당 15.7km, 연료통 50리터, 공장 5탄가 91, 배터리 용량 1.83kWh, 주행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회생제동 0에서 3단계가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BYD의 직병렬 하이브리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듀얼 모터 구성입니다. 하나는 배터리 충전, 또 하나는 구동 전용으로, 즉 전기 모터 하나는 발전기 역할, 다른 하나는 구동력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구조는 혼다의 EHEV 시스템이나 르노의 E-테크 하이브리드와 매우 유사한 방식입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전체적으로 배터리 충전에 초점을 맞춘 꽤 보수적인 구동 전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혼다 어코드는 배터리 잔량이 60% 이상 올라가는 걸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모터 위주로 주행합니다. 게다가 엔진이 충전할 때도 RPM이 낮아 진짜 전기차를 탄 듯한 정숙함이 느껴지죠.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모터를 반반 정도 쓰는 전략이 보이는데요. 이때도 엔진 RPM을 적절히 조절해 중숙성에 신경을 쓴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반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30km 이하 조속 주행에서는 배터리가 부족해도 90% 이상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터리 충전을 위해 엔진 RPM이 1600에서 2300rpm까지 확 올라갑니다. RPM을 유지한 채 배터리를 60에서 70%까지 충전하려는 전략이 보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내연기관 SUV보다 더 거슬리는 엔진 소음이 실내로 유입됩니다. 진동은 거의 없지만 소음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특유의 정숙성은 조금 멀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충전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요. 실제로 약 3분 정도면 배터리 잔량이 7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인상적이죠. 주행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잔량이 43%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엔진이 깨어나 충전에 들어가고, 역시 70%까지 채운 뒤에야 엔진이 쉬게 됩니다. 이때도 RPM은 꾸준히 1600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실내로 유입됩니다. 물론 브레이크를 밟거나 악셀을 넣고 관성주행일 때는 모터로만 조용히 주행하는 구간도 있긴 하지만 그 전환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우버에서 말하자면 혼다 어코드가 1초 만에 전기 모터로 전환된다면 토레스는 2초에서 3초 정도 늦게 전환되는 느낌이랄까요. 게다가 악셀을 안 밟아도 전기 모터로 전환되지 않고 엔진으로 계속 충전하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물론 전기 모터의 성능이 다른 브랜드보다 더 높은 부분 때문에 배터리를 자주 충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엔진이 자주 깨어나면서 연비 하락이 눈에 보일 정도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지만 시내 연비는 아주 우수한 편이라 이 구동 로직을 조금만 더 유하게 세팅한다면 더 좋은 연비 효율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고 전기모터 출력도 충분한 상황인데도 엔진이 갑자기 켜지면서 구동에 개입하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은 출력을 필요로 하는 급가속할 때는 모터만으로 가속이 이루어지는 상황도 있었고요. 즉 어떤 기준으로 모터와 엔진이 전환되는지
정확한 구동 로직이 명확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점까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한 최적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모터와 엔진 간의 전환 자체는 매우 부드럽습니다. 엔진음이 없으면 전환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질감은 거의 없습니다. 회생제동은 총 3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최대 단계 3단계는 강한 엔진 브레이크 정도의 감속을 주며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올라가지 않을 정도의 제동력은 확보됩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는 브레이크로 감속했을 때보다 회생제동으로 감속했을 때가 충전 효율이 더 좋다는 점입니다. 60km에서 감속 시 브레이크로 감속하면 출발 전과 비슷한 수준의 충전이며 회생제동으로 감속할 경우 출발 전보다 4% 더 많이 충전되어 따라서 연비를 생각한다면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브레이크 패드 수명도 늘어나니 일석이조 효과죠. 주행 모드도 살펴봤습니다. 모든 주행 모드에서 50km 전후에서 엔진이 깨어났고 엔진 개입 시점이나 모터 사용량에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려웠습니다. 에코니까 더 전기 모터로 주행하지도 않고 스포츠니까 더 강하게 엔진이 붙지도 않습니다. 이런 차별화가 거의 없어 주행 모드는 그냥 이름만 다른 설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데일리성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전고는 1720mm로 전형적인 SUV 높이입니다. 그래서 타고 내릴 때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될 만큼 적당한 높이를 갖추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시야는 KGM이 잘 아는 영역이죠. 전방 시야는 물론이고 후방 시야, 사이드미러 시야각까지 넓게 확보되어 있어 도심 주행이나 차선 변경 시 불안하거나 껄끄러운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시내에서는 대부분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가다서다 반복하는 30km 이하 구간에서는 배터리가 부족하더라도 전기 모터만으로 부드럽게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전기차를 타는 듯한 정숙함과 응답성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기 모터의 출력도 강력합니다. 170마력, 여기에 빠른 응답성 덕분에 신호 대기 후 출발할 때도 생각보다 잘 나가네 하는 느낌이 딱 들죠. 브레이크는 회생제동 세팅을 했을 때 조금 이질감이 있는 편입니다. 초반 제동이 예민하고 살짝만 밟아도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있어 조금 적응이 필요한 세팅입니다. 다만 이 시승차가 총 주행거리 100km도 안 뗀 새 차였기 때문에 브레이크 세팅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오토홀드 기능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악셀 페달을 밟았을 때 홀드가 풀리는 타이밍이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살짝 느린 편이라 처음엔 약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휠베이스는 2680mm로 차급 대비 적당한 편이지만 유턴 반경은 대략 2.3차선 정도여서 좁은 골목이나 왕복 4차선 도로에서는 약간의 신경이 필요했습니다. 차량 폭은 1890mm로 SUV 중에서는 살짝 넓은 편인데 보니 위에 굵은 파워돔 라인이 시각적으로 폭을 가늠할 수 있게 도와줘 좁은 골목 주행할 때도 심리적 부담이 적었습니다. 전장은 4705mm로 이 정도면 길이가 크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크게 불편함 없이 주차가 가능했습니다. 주차 후 탑승할 때 신축 아파트에서는 불편함이 없고 구축 아파트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거치대를 찾고 계시나요? 지금 보고 계시는 램 마운트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간편한 설치는 물론 강력한 고정력으로 차량 외부와 실내에서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해 운전 중 내비게이션 확인이나 촬영 장비 거치용으로도 정말 편하게 사용 중입니다. 구매는 영상 내용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제 직접 측정한 실제 가속 테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자 체감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 0에서 100km 테스트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측정 결과는 8.54초로 수치만 보면 150마력 엔진과 170마력 전기 모터를 더한 출력치에 비해 다소 아쉬운 결과입니다. 비슷한 파워 구성을 가진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7.31초로 1초 이상 차이가 나며 특히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출발 시 전기 모터가 타이어 트랙션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초반에 타이어 슬립이 발생하면서 가속 손실이 있었습니다. 반면 그랑콜레오스는 출발 시 전자장비 세팅이 더 정교하게 작동하여 미끄러짐 없이 깔끔한 가속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속으로 가속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8.65초로 수치상으로는 약간 늘어났지만 오차 범위 수준으로 봐도 될 정도로 성능 유지력은 꽤 훌륭한 편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추월 가속 연역인 80에서 120km 가속 테스트 결과는 6.81초로 이 수치는 체감상 꽤 답답한 편입니다. 80km 이상에서 가속을 이어가면 전기 모터와 엔진 모두 출력이 무뎌지는 느낌을 주는데 특히 130km부터는 가속이 완전히 느려지기 시작해 저의 시승 코스에서는 그 이상 가속이 불가이었고 커터마일은 16.23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전기 모터가 중속까지는 잘 밀어주지만 초고속 영역에선 확실히 한계가 보이며 가속력이 중요하신 분들은 20인치 휠보단 18인치 휠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무게와 회전 질량이 줄어드는 만큼 초반 응답성과 가속력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고속 영역에서의 직진 안정성은 꽤 준수했습니다. 전륜 서스펜션이 주파수 가문형으로 변경되었고 배터리가 트렁크 하단에 장착되면서 무게 중심이 낮아진 영향 덕분에 기존 토레스보다 고속 안정감이 더 향상된 모습이었습니다. 급차선 변경 시에도 차체가 무너지는 느낌 없이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엔진과 전기 모터의 응답성도 우수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시스템답게 전기 모터가 먼저 구동력을 보내주면서 조속에서의 가속이나 중간 속도에서의 킥다운 반응이 매우 빠릅니다. 예전 KGM 차량들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세팅, 완전히 달라진 응답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가속 다음으로 중요한 100에서 0km 제동 거리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제동은 41.07m, 연속 제동을 했을 때 41.40m를 보여줬습니다. 제동거리 자체는 동급 기준에서 평균 이하, 조금 아쉬운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연속 제동에서도 편차가 거의 없었고 제동력 유지력은 꽤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승차가 주행거리 1000km 미만의 신차 상태인 만큼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가 길들여지면 더 짧은 제동 거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핸들링은 그동안 KGM 차량에서 느껴졌던 부드럽고 무난한 핸들링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크게 불편함 없는 조향감을 보여주고요. 다만 원형 교차로나 연속된 저속 코너에서는 차가 살짝 답답하고 둔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롤은 있는 편입니다. 차체가 약간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느낌이 들지만 중요한 건 롤이 생기더라도 차량 밸런스가 깨지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인치 휠, 서스펜션의 변화, 트렁크 하부 배터리로 인한 낮아진 무게 중심으로 이 세 가지 변화가 모여 코너링 성능에서 확실히 진보된 느낌을 전달해줍니다. 코너 진입 시 언더스티어가 다소 느껴지고 차체 롤도 살짝 느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조금 불안한데 싶지만 실제 차량의 움직임은 의외로 안정적입니다. 속도를 꽤 높여 코너에 진입해도 후륜의 접지력, 즉 트랙션이 꾸준히 유지되고 차가 불안하게 미끄러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연속된 코너에서도 경쾌하다, 날렵하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조향감, 안정적인 후륜 트랙션 덕분에 기존 토레스 대비 훨씬 더 믿고 몰 수 있는 차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급코너에서 타이어 스키드음은 들리지만 타이어가 노면을 끝까지 잡고 가는 느낌이 확실히 전해집니다. KGM에서 가장 신경을 쓴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MVH도 알아봐야겠죠.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런칭 행사에서도 KGM 측은 서스펜션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강조했는데요. 말로만 그런 건지 실제 주행에서 얼마나 체감이 되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앞차서 승차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말 그대로 KGM이 만든 차가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시내 주행 중 방지턱을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기존 KGM 차량에서 느꼈던 거친 반응이 거의 사라졌고 탄탄한 느낌은 유지하면서도 충격은 말끔히 글러주는 세팅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높고 긴 방지턱을 넘을 때였는데요. 차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서스펜션이 충격을 아래서 다 흡수해주면서 수입차 세단급의 방지턱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후륜 쪽에서 아주 가끔 툭 치는 듯한 미세한 반응이 느껴지긴 했지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고 전체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운 세팅이었습니다. 돌이 깔려있는 노면이나 반복되는 요철을 지나갈 때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툭툭 치는 충격은 빠르게 사라지지만 그 뒤를 따라오는 잔진동이 은근히 오래 남는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KGM 특유의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트홀이나 기찻길 같은 큰 충격 구간에서는 완화된 충격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푹이 아니라 톡 하고 밀어주는 느낌, 충격의 강도 자체가 크지 않고 체감상 이 가격대 SUV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충격 흡수력을 보여줬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노면이 고르지 않는 구간에서도 차체는 묵직하게 충격을 분산시켜줬고 노면의 잔진동도 미세하게만 전달되어 장거리 운전 시의 피로도가 적었습니다. 요철을 지날 때는 톡톡 튀는 느낌이 아니라 단단하게 눌러주며 지나가는 느낌으로 높은 요철을 사선으로 넘을 때도 충격이 고르게 퍼지면서 불쾌함 없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제는 뒷좌석입니다. 앞좌석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차를 타는 기분입니다. 시내 주행에서도 노면의 잔진동이 2배쯤 더 강하게 전달되고요. 반지턱을 넘을 때는 몸이 붕하고 떠오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한 충격이 전달됩니다. 높고 긴 방지턱에선 한 번 쿵 그리고 꾹 떨어지는 느낌까지 두 번의 충격이 몸을 통과하는 듯한 불쾌감이 느껴지고요. 전체적으로 KGM이 늘 지적받던 뒷좌석 서스펜션 문제가 이번에도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앞좌석은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잘 작동하는 반면 후륜은 주파수 감응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거나 무거운 배터리 추가로 인해 너무 단단하게 세팅된 느낌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노면의 잔진동이 꾸준히 전달되고 요철을 넘을 때도 충격이 조금 날카롭게 전달되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승차감에 대해 정리하자면 앞좌석은 KGM 차량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고 탄탄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면 뒷좌석은 기존 KGM 차량처럼 날카롭고 단단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준수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포인트, 바로 정숙성이죠. 정차 상태에서는 35dB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외부 스피커에서 출력되는 가상 엔진음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 소리가 가끔 거슬리기도 하고요. 문제는 배터리 충전을 위해 엔진이 깨어났을 때인데요. 이때 소음은 45dB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답지 않게 고 RPM으로 인한 상당히 거슬리는 엔진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구간이었고 전기 모터로만 가속하는 구간에선 소음 수치가 52dB로 매우 정숙했습니다. 도어 방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올렸을 때 외부로 새어나가는 소음은 약 40% 차단, 통화 음성을 최대로 키웠을 때 외부로 새는 소리는 약 60% 이상 줄어든 수준으로 무난한 도어 방음을 보여줬습니다. 말로 하는 AI 상담은 1번, 버튼식 ARS는 2번, 보이는 ARS는 3번을 눌러주세요. 주행 소음은 80km 주행 시 58dB, 110km 주행 시 64dB로 측정되었습니다. 80km 전후의 국도 주행에서는 상당히 정숙한 실내 분위기를 유지해줍니다. 노면 소음도 크지 않고 대화하거나 음악 듣기에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110km 이상으로 속도를 높이면 풍절음이 귀에 꽤 도드라지게 들리기 시작해 동급 차량과 비교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연비를 확인해 봐야겠죠. 이번 테스트는 10일 동안 직접 시내와 고속도로를 오가며 주행하면서 실제 조건에서 리얼 연비를 측정했습니다. 테스트 구간은 비봉톨게에서 횡단도 휴게소를 완복했으며 속도는 110km 고정 주행이었습니다. 측정된 고속도로 연비는 리터당 15.7km, 공인 복합 연비와 완벽히 일치하는 결과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고속 연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가 무조건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 고속도로 주행의 80% 이상이 엔진 주행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문제는 배터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내리막길이나 종속 구간에서도 전기 모터가 개입하지 않고 엔진으로만 계속 주행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정석 주행에서는 전기 모터보다 엔진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현재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탑재된 1.5L 터보 엔진은 충전과 구동을 동시에 담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연비 효율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터리가 여유가 있을 경우 전기 모터가 좀 더 자주 개입하고 엔진을 쉬게 해주는 전략이 오히려 연비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시내 연비도 알아봤는데요. 시내와 국도를 번갈아가며 주행한 결과 정말
인상적인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시내주행 리터당 22.9km, 두 번째 시내주행 리터당 21.8km, 세 번째 시내주행 22.1km, 네 번째 시내주행 리터당 23.6km, 다섯 번째 시내주행 리터당 20.7km로 즉 시내 구간에서는 평균 리터당 22km 전후의 연비를 보여줬고, 이런 연비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전형적인 직병렬 하이브리드 로직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굳이 충전 안 해도 되는 구간에서 엔진이 계속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시내 연비를 24에서 25km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랑 컬레오스 하이브리드보다 살짝 아쉬웠던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어떠셨나요? 먼저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과 옵션이 다양해진 점은 살짝 아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토레스나 액티언보다 더 나은 파워트레인 성능, 이제는 동급 중에서 좋다고 할 수 있을 승차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연비는 아주 훌륭하여 KGM도 드디어 완성도 높은 차량을 판매하는 것 같아 제가 흐뭇하였습니다.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이나 뒷좌석 승차감은 개선이 되어야겠지만, 이 경험을 토대로 다음 차량에서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뛰어넘는 더 완성도 높은 차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세요. 그럼 자동차에 대해 꼼꼼하고 담백하게 알려드리는 차또박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